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핵심 요약 1회차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을 했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10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차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이론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정리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 혹시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1회차는 일단 보시면은 OT 실시로 쪽지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OT에서는 쪽지 시험이 없고 대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쪽지 시험을 좀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앞서서 이걸 먼저 풀어보시고 인강이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풀어보신 다음에 인강을 딱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 시험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복습한 이론을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으로 확인 학습을 가질 거고요. 뭐 알다시피 우리 관계법규 이제 법령들을 여러 가지를 모여놨죠. 그래서 일단 중요도 순으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기본 이론과 마찬가지로 국토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도정법 순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어떤가요? 벌써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문항수는 물론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게 다 2차랑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법을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13개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개 정도 맞는 전략을 취했었죠. 그죠? 11개에서 뭐 12개 정도는 맞추자. 이런 전략을 취했죠. 그래서 요거는 좀 꼼꼼하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제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각 법령마다 우리 중요한 개념 체계를 살펴보고요. 출제 예상 논점들, 그래서 중요한 급수들, 이제 별표를 제가 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자주 이제 빈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 정리를 하고 또 우리 퀴즈에서, 그죠? 쪽지 시험에서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다음 과정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인데 거기서도 이제 기출문제 풀겠지만 미리 조금 중요한 것들은 한번 더 풀어보는 과정처럼 우리 쪽지 시험으로 제가 이제 잘게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은 중요 논점입니다. 그래서 중요 논점 OX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빈칸 넣기 해서 좀 중요한 용어 같은 것들. 특히 우리 요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평가사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실무를 하셨을 때 좀 필요한 용어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정보를 이야기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 용어를 가지고 전문가답게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중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실무가로서, 평가사로서 좀 필요한 것들은 제가 또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 가볼게. 그래서 제가 보상법규 2차 과목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요거는 2차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뭐 요렇게 접근을 하세요. 요런 식으로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토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항수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법은 3회차로 제가 분량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3회차에 걸쳐서 우리 국토법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1회차별로 부동산 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위치 포지션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랑 국유재산법 좀 양이 많긴 한데 여기서 딱 진짜 빈출되는 부분들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딱 중요한 A급 농점만 이렇게 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 그 다음에 우리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것들 해서 우리 필수적인 개념들이 있었죠.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동체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회차에 걸쳐서 압축해서, 그죠? 우리 기본이론 1회차는 기본이론 때는 회차가 엄청 많았죠. 근데 그거를 반 이상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엄청 요약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강의를 먼저 보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에 우리 처음에 나갔던 거, 그죠? 처음에 우리 기본 이론 때 나갔던 요 교재로 단권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집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감정평가 관계복교 기본서를 딱 첫 편을 펴보시면요. 머리말 넘기서 컨텐츠 목차 부분으로 가볼게요. 제1편 국토계획법 있죠. 그래서 1장 서론, 기본 관련 내용, 뭐 국가계획 이런 것들을 좀 상위 개념을 배우고요. 자, 제2장을 보시면 뭐가 있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뭐가 있었죠? 기본과 관리 계획이 있었죠. 그런 거 절차와 뭐 입안권자가 누구고 수리권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자, 제3장 중요하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해가지고 우리가 막 두음도 따고 막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 파트 나중에 평가사 되셔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자, 이 챕터마다 장마다 거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셨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칙위원회, 요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거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장 넘어가시면 이제 1편 국토법이 나오죠. 국토법 한번 펴볼게요. 자, 챕터 1 서론 이렇게 돼 있죠. 서론에서 뭐라고 돼 있나요? 목적, 그죠? 우리가 항상 배웠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이다. 그래서 요거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정의에 별표 되어 있나요? 기본 이론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별이 3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죠? 별 3개가 쳐져 있다는 건 뭐죠?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요건 한 문제거리인데, 자, 그 중에서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4호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그냥 언어적으로, 그죠? 그냥 언어적으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자, 여기 공통점 뭐가 있죠? 계획, 그죠? 다 마지막에 다 계획 있죠. 자, 이 계획보다 우리 행정계획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이 행정계획은 사실은 또 2차랑 연결되는 논점이긴 합니다. 자, 이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비구속적 계획과 그 다음에 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나눠서 배웠었어요. 선생님, 비구속, 구속 이게 도대체 뭐나요? 제가 이렇게 그때 누가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비구속, 구속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2차에서는 처분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를 제기할 수 있냐, 쟁송 대상이 되냐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었죠. 어쨌든 1차에서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뭐고 그 다음에 구속적 행정계획이 뭐고 이렇게 종류만 아시면 되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했죠? 광역 기본이 들어가면 뭐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면 뭐다? 부속적 행정계획이다. 자, 그러면은 광역 기본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된다? 그쵸? 추상적이다.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추상적이다, 포괄적이다. 광역이라는 뜻은 뭐였죠? 광역은 둘 이상이었죠. 광역 넓은 둘 이상. 기본 계획은 뭐였다? 밑그림이었다.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이다. 즉, 그래서 뭐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자, 딱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기본 이론은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핵심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들었다고 전제하고 강의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강간법을 내가 처음 공부를 하신다 하면은 요 강의를 먼저 수강하는 것보다는 기본 이론 듣고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은 뭐죠? 관리들, 그죠? 관리가 들어가죠. 내가 널 관리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됐죠? 내가 널 관리해줄게 하면은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죠? 뭐야. 이래야 되죠. 그죠?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널 관리해줄게 하는 건 뭐죠?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 자, 그러면은 딱 보시면요. 여기 주체, 뭐 행정관청, 일반 국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요게 중요한 거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요. 일반적으로 절차가 수립하고 승인한다. 수립하고 승인한다. 요 단계로 가고요. 자, 구속적 행정계획은 입안하고 결정을 해줍니다. 입안하고 결정을 해줘요.
또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요. 이 여기서는 우리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요. 그냥 모아다 놓고 이제 공청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속적 행정계획은 직접 가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공람을 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열람도 하고 한번 서류도 찾아보고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 공문 나왔죠? 행정재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구속적 행정계획은 대상이 된다. 그죠? 자, 그럼 종류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죠? 비호소 행정계획 광역기본. 광역기본. 그 다음에 우리 도정법의 정비기본. 자, 그 다음에 구속적에는요, 관리가 들어갑니다. 관리. 자, 근데 그 외에도 지구단위나 우리 단계별이나 정비계획 관리. 이런 것들도 구속적 행정계획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거다? 이제 행정계획의 종류를 하나하나 뜯어볼 거다. 그래서 우리 정의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4호까지 거기다 묶어주실 별표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은 6쪽에 있는 기본 원칙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시군 계획등 챕터 2. 자, 여기다 별 3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국가계획이요. 제일 추상적이고 제일 상위 계획입니다. 이때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 내용에 따라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여기만 체크해 주세요. 제일 상위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광역계획기원이 나오는데 7쪽의 마지막 그 박스의 마지막 박스 보시면은 박스의 마지막 보시면은 광역계획권 있죠.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광역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광역은 둘 이상이었다. 그죠? 둘 이상이었다. 그럼 둘 이상이 뭐냐? 경기도와 인천을 잇는 도로를 건설한다.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광역을 잇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도 합하면 둘 이상이니까 뭐죠? 광역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광역계획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 동글뱅이 할게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의 기능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장하며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9쪽으로 와볼게요. 광역계획권 지정. 여기다 별 3개를 하겠습니다. 지정.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있고요. 지정 절차가 있는데요. 지정권자 보시면 누구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도지사 밑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우리 1호를 볼게요. 둘 이상의 우리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또 그 다음에 우리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요. 밑줄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와 뭐 인천 아니면 인천과 경기도 아니면 경기도와 서울이다. 그럼 이 광역계획권 누가 한다? 누가 합니까? 그죠? 둘 이상이죠. 그죠? 둘 이상 우리 특강, 특장, 특도, 시도에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다? 제일 대빵이 국장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광역계획권의 도입니다. 도. 경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광명시와 뭐 삼본, 그죠? 군포시, 뭐 아니면 광명시와 안양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광명시와 안양시의 대빵은 누구예요? 그 위에는 경기도이니까 뭐예요? 경기도 도지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은 딱 요것만 알아주세요. 국장 아니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만약에 이게 좀 그런데요 하면은 그냥 국장 도지사 이렇게 마음속으로 5번 외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단위 보시면 우리 특강, 특시, 특도, 시군 단위로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요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기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자, 지정 절차에 별 3개 하겠습니다. 자, 지정 절차 우리 두음 어떻게 떴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뭐죠? 의심지변통 해서 우리 의심지변통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의심지변통 해서 이렇게 두음을 외웠었는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국장의 지정 의견청취 심의 지정 통보가 있는데
우리 국장이 광역계권을 지정하거나 예를 들면 국장이 서울시와 인천시를 잇고 싶어요. 이렇게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시랑 경기도였는데 바꾸고 싶어. 경기도와 우리 인천으로 바꾸고 싶어. 잇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밑줄 칠게요. 의견.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 그냥 의견 듣고 바로 결정한다? 아니죠. 어떻게? 중도위의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앞으로 중도위 이렇게 할게요. 중도위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죠. 의심. 자, 그런데 우리 국장은 항상 누구랑 논다고 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상 짝꿍. 누구였죠? 그죠. 중앙이었어요. 중도위. 자,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오시면 도지사의 지정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심지변통인데, 자, 이때 도지사의 짝꿍은 누구였나요? 도지사의 짝꿍이 중도위였나요? 아니죠. 자,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짝꿍이 누구였죠? 도지사의 짝꿍은? 그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걸 우리가 그냥 줄여서 앞으로 지도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중도위, 지도위, 요 짝꿍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쳤다. 그럼 지정이나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끝! 이게 아니라 알려는 줘야 되네. 알려는 줘야 돼서 통보. 그래서 의심지변통. 그래서 요거 한 문제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의심지변통 두 분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시설 설치 관리 있는데 요거는 일단 스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10쪽에는 뭐가 있죠? 수리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수리권자의 별 3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자, 지금 우리가 한 건 뭐였죠? 광역계획권이었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뭐냐? 다시 앞으로 7쪽으로 오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랑 뭐로 돼 있죠? 지정된 광역계획권. 일단 범위를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역계획권을 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 여기다 밑줄 칠게요. 장기 발전 방향.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다시 또 10쪽으로 오시면은 자, 우리 수리권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막 어지러워요. 그죠? 막 시도지사, 시장군수 있고 뭐 같은 도, 뭐 시도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요 체계를 보면 돼요. 그죠? 국장. 우리 국토법의 짱 누구다? 그죠? 국장입니다. 국장. 그죠?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그 아래에 사실 누가 있는 거야? 특광, 특자, 특도, 그 다음에 우리 도지사 같은 경우에 밑에 이제 우리 시장군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일단 그림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생각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주체들이 있고 주체들이 있고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이 수리권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 수리권자는 누구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유형 1번 있죠? 유형 1번. 자, 같은 도입니다. 자, 경기도 안에입니다. 그죠? 경기도 안에. 경기도 안에 안양시, 뭐 광명시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면 돼요. 수립할 때는. 그죠? 수립할 때는 공동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상유에도 뭐라 돼 있죠? 같은 도 여기다 붙일게요. 같은 도. 같은 도면은 사실은 이제 이 시장 군수가 사실은 손붙잡고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형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둘 이상의 시도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거쳐버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합니다. 시도지사가.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해피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해피할 텐데, 근데 3유형을 보시면요, 유형 세 번째 보시면 뭐로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뭐라 돼 있죠? 3년 이내 동글뱅이하고 별표. 3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그죠?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만약 없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볼게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열심히, 그죠? 아주 열심히 기다려줬는데 3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할 도지사가 이때는 관할 도지사가 바로 수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유용도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국가계획에 밑줄 볼게요. 이제 국가계획, 상위계획이죠. 그러니까 대빵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국장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다 누구다? 국장이 한다. 그걸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윗사람이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3년 내에 얘네들이 신청을 안 해요. 승인 신청 안 해요. 그 다음에 3년 내에 이 시도지사들이 승인 신청 안 해요. 그러면 다 그 윗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시군, 그 다음에 우리 시도. 그럼 시군 같은 경우는 누구 했다? 도지사였다. 그 다음에 시도는 누구였다? 제일 대빵인 국장이었다. 그래서 수립관자는 사실은 이걸 외울 필요가 있나? 외울 필요가 있나? 아니죠. 그냥 생각만 해보면 되죠. 같은 도다. 그럼 둘이서 합의. 그 다음에 우리 둘이서 시도지사나 그러면 시도지사 같이. 근데 3년 내 둘 다 각각 안 했다 하면은 그 위에 그 윗사람이 결국 도지사, 국장이 하게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옆으로 오시면 11쪽 올게요. 11쪽.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하나요? 우리 여기도 있었죠. 뭐였죠? 기공의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협심승 결정하자.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또 저만 기억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어쨌든 처음엔 뭐죠?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조사 볼게요. 자, 우리 11쪽에 보시면 수립 및 승인 절차 있습니다. 여기도 별 3개를 할게요. 자, 이것도 한 문제거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정하는 사항 중에서 결국은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하여한다에 밑줄 치시고요. 할 수 있다, X 이렇게 쳐볼게요. 자,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X. 그래서 기초조사 필수 절차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계장이 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미주시계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서 우리 전문기관 미주시계 의뢰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하면 좋겠죠. 근데 다 못하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의뢰를 해서 합니다. 의뢰를 해서 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요. 공청회가 있어요. 두 번째 박스에 공청회. 자, 공청회 뭐예요? 다 모아다 놓고 오죠.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1항 보시면은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도 불러요. 그래서 혹시 길 가다가 현수막 보신 적 있나요? 땡땡땡 무슨 사업 뭐 공청회 뭐 어디 뭐 그래서 무슨 주민센터 뭐 대강당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죠? 이게 관심이 있어야지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평가사 되고 나서 평가사 되고 나니까 이런 현수막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런 공청회도 보이고요. 또 이제 제가 지금 공시지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기 신림동도 붙어 있거든요. 그 신성초등학교인가? 그 초등학교 옆에 그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붙여놔요. 그 시즌이 오면은. 그래서 뭐 개별 공시지가 뭐 이의 신청하세요. 뭐 열람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다 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공부를 하시고 보면은 생각보다 저희 생활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이 관계법규가 그냥 진짜 동떨어져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저희 생활에 많이 이제 밀접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을 좀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조금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의견청취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의견청취는 시도시나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또는 군, 자, 의회에도 동그라미, 의회가 들어와요, 여기에. 그 다음에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은 사망을 보시면 어때요? 30일 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30일 좀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그럼 기공의 했어요. 기공의. 그 다음에 협심승 하죠. 협심승, 기공의 협심승. 자, 그럼 협심승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죠.
내용 있죠. 보시면은 행정기관과 협의, 그 다음에 지도위의 심의, 그 다음에 승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예요? 두 번째 박스는 관계중앙장과 협의,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도위의 심의죠. 그리고 승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럼 시장군수의 윗사람 누구?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걸쳤다. 그러면은 승인권자 누구죠? 국장. 당연히 도지사가 지가 수립하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선 뭐죠? 당연히 여기는 도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도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국장이 지금 수립했어요. 그럼 지가 하면 돼요. 그죠? 국장이 들어갑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13쪽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은 자, 도시공계획이 나옵니다. 자, 제3절에 도시공계획 있죠? 거기도 별 3개를 할게요. 자, 우리 도시공계획은 어떻게 나뉜다? 기본과 관리. 기본과 관리로 나눕니다. 그죠? 기본과 관리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의의가 있는데, 자, 군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2호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자,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이냐, 여기 뭐라 했죠? 장기의 동그라미, 장기 발전 방향.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밑줄 칠게요. 도시군 관리의 수립이 지침이 된다. 자, 기본은 뭐였다? 기본은 밑그림이었다. 그래서 누구의 관리에 뭐다? 지침이 된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자,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은 가부터 바 묶으시고 별은 하고 싶은 만큼 6개 해도 되고요. 10개 해도 됩니다. 여기다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앞글자 우리가 땄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용계 기도집 기억나시나요? 자, 용계 기도지역 기억나시나요? 용계 기도집. 자, 용이 뭐였어요? 용도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가는 느낌. 자, 우리가 두 문만 땄다고 해서 그냥 용도지역 이렇게 외우시는 분 있는데 용도지역 말고도 지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개발장 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업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그 다음에 우리 수산자원 보호 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그래서 용도 구역이 나왔다는 건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역, 지구, 구역. 자, 그 다음에 다는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라는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게 마는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요, 용계, 기도집 이렇게 외웠어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뭐나요? 강목의 계획이 뭐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돼요? 용계, 기도집 이렇게 용계, 기도집 이렇게 음이라도 좀 따가지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4쪽에 이제 뭐가 나오죠? 그죠? 기본계획이 나오죠. 자,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특강, 특장, 특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미출시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공관리계획의 수립 지침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1차는 이 포인트만 딱 하고 이해만 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2차는 이런 걸 의의를 다 이제 암기를 해서 그 글로 쓰죠. 답안지로 쓰죠. 그래서 관계법규가 그죠? 2차가 아니라 그죠? 1차여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1차니까 여기선 포인트만 맞추면 되죠. 장기 발전 방향,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휘 같은 경우엔 뭐였죠? 항상? 그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체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계획의 체계. 계획의 체계. 자, 보시면 제일 큰 윗단계의 계획은 뭐였죠? 그죠? 국가계획. 국가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국가계획이죠. 그러니까 제일 그죠? 윗계획이죠. 자, 그다음에 저기 14쪽에 보시면 지휘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공계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면 그럼 누가 더 위에요? 누가 더 상위 계획이죠? 그죠? 광역도시계획.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아래는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정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환경, 그 다음에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한테? 그죠?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뭐예요? 내용이 부합되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계획 아래 있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위계획은 다 뭐다? 하위계획은 다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이제 체계까지 받고 우리가 다음 이제 2교시부터는 그 수리권자 그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